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정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티카의 옵티컬 블로우와 엣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티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소스는 고프로 360으로 촬영한 소스입니다. 이 촬영본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싱크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촬영한 소스이기 때문에 오디오 싱크를 별도로 맞춰 주어야 하는 소스인데요. 오디오 싱크를 맞출 때에는 지금 제가 레퍼런스로 잡아놓은 프레임처럼 박수를 치려고 하는 컷에 그 기준점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결과값이 좋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려고 하는 컷에 프레임을 놓고 미스티카의 싱크 메뉴에 있는 오디오 싱크 메뉴를 열게 되면 지금처럼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서치 랭스는 기준으로 잡은 프레임의 앞과 뒤 전체 길이 1000프레임을 분석해서 오디오 싱크를 맞춰준다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스티카가 자동으로 오디오를 분석을 하고요. 그 결과값을 보시는 것처럼 클립스 스택의 각각의 소스에 오디오 프레임이 마이너스 98프레임이 왼쪽으로 더 밀렸다 아니면은 25프레임이 왼쪽으로 더 밀렸다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맞춰 주었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클립 스택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스티칭을 하기 위한 프리셋을 로드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에서 고프로 프리덤 360으로 촬영한 소스이기 때문에 고프로 프리덤 360 프리셋을 열기 버튼을 통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소스가 하나의 화면으로 스티칭은 되어 있지만 뭔가 정확하게 맞아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죠? 그 이유는 미스티카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의 소스 순서와 촬영되어 있는 소스의 그 네임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카메라의 소스를 서로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카메라 오버레이 버튼을 활성화하시고요. 좀 내가 보기 편하게 기준이 되는 점을 좀 요걸 기준으로 저는 잡고요. 왼쪽으로 온 다음에 이제 바뀌어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좀 위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3번과 5번. 3번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과 5번을 나란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과 2번과 3번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좀 가운데 가서 가운데 프레임을 가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영상이 여기서도 6번과 2번이 바뀐 것 같네요. 네, 됐습니다. 자, 위치를 잡고 어느 정도 수직도 잡았습니다. 자, 스티칭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스티칭을 개선시켜주는 작업. 미스티카의 포지션 메뉴에 있는 임프로브 옵셋과 거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3번 정도 해주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프로브 앵글 버튼을 이용해서 자, 각도도 맞춰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건 뭡니까? 네, 컬러죠. 각각의 렌즈마다 너무나 노출값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컬러 메뉴를 통해서 매치 컬러를 해볼게요. 자, 컬러까지 맞췄습니다. 오버레이 모드를 이렇게 끄면 스티칭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경계선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패더 값을 주게 되면 이 경계선 부분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더 값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져서 약간 잔상이 남는 것 같은 이미지가 보여질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3번의 카메라도 이 영역을 찍고 있고 5번의 카메라도 이 영역을 찍고 있기 때문에 투명도가 반반씩 섞여버려서 두 개의 잔상 이미지가 여기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잔상 이미지를 하나의 픽셀로만 남길 수 있는 옵티컬 플로우를 활성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티컬 플로우까지 해서 엣지 부분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문제는 여기 사람 얼굴에 있어요. 오버레이 값들을 활성화시켜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이 턱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모양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얼굴이 가장 복잡한 영역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카메라와 카메라가 만나는 사이에 이 중요한 얼굴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엣지 포인트입니다. 자, 이 얼굴은요, 4번 카메라도 촬영을 하고 있고, 3번 카메라도 촬영하고 있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경계선을 가운데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카메라 3번을 선택하고 엣지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경계선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자, 이렇게 되면 얼굴이 턱이 어색하게 되어 있던 이미지의 복잡한 구간을 벗어나서 사람의 얼굴은 카메라 3번이 찍은 영상만 보여주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메뉴가 엣지 포인트죠. 즉, 카메라의 경계선을 마음껏 보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엣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버레이를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조금 어깨 부분이 어색하죠. 근데 얼굴보다는 어깨가 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패더를 더 올려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아까 얼굴이 턱이 되게 좁게 보였던 영상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엣지 포인트는요, 스테레오 3D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버레이 값을 활성화시켜 보면 일반적으로 스테레오가 아닐 때에는 2번, 3번의 카메라 영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스테레오에서는 레프트, 라이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레프트와 라이트의 그 시점은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즉 두 개의 카메라가 하나의 시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가 아닌 영상은 카메라가 하나가 피사체를 찍고 있지만 스테레오일 경우에는 2번과 3번이 결합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시점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스테레오에서 엣지 포인트를 쓰실 때에는 레프트 뷰 모드에서 포인트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피사체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지켜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피스차의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엣지 포인트에서 스테레오 엣지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엣지 포인트는 카메라 2번과 3번이 같이 결합한 시점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연결한 스테레오의 엣지 포인트가 생겨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부분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점의 영역을 좀 더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와 같이 옵티컬 플로어와 엣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조금 나은 결과값을 만드는 스티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